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 드디어 원피스 1152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을 오다가 한 번에 풀어버리는 느낌이 강한데요.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어떻게 빼돌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엘바프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전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끔찍한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샹크스 팔에 분명히 신이 기사단의 표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샹크스가 한쪽 팔을 먹혀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없앴다는 영상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 그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화의 표지는 야마토가 오타마가 만든 모자를 카와마츠에게 선물해주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이번 화의 서사는 와노쿠니의 한 장면으로 막을 여는데요. 야마토가 오타마가 만든 삿갓을 카와마츠에게 선물하는 모습이 담겨있고, 이 짧고 평화로운 순간은 현재 엘바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작가 오다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으로 폭풍 전의 고요함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건의 무게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와노쿠니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주요 서사에서 잠시 벗어난 캐릭터들을 독자들의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야기는 다시 엘바프의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2개의 중요한 사건을 촉발시킵니다. 로저 해적단의 전선원이었던 스코퍼 가바는 신의 기사단이 무적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폐왕색 패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발언은 최종장을 향한 새로운 파워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한 계시이고, 이어서 가바는 밀짚 모자 일당 내에 폐왕색 사용자가 한 명 더 있다고 말하며 조로를 지목합니다. 상디는 자신을 가리키는 줄 알고 기대하지만 이내 조로를 향한 말이었음이 밝혀지며 우스꽝스러운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루피는 이미 조로가 폐왕색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이죠. 이 심각한 대화 속에서 루피는 특유의 단순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거인족의 왕자이자 현재 하이루딘에게 감금된 로키에게 자신의 동료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키가 동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료가 되면 하이루딘이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루피의 생각이었죠. 아직까지는 크게 진심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당사자인 로키와 감시자인 하이루딘은 물론 루피의 동료인 조로와 상디까지 반대하면서 즉각적인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장면은 루피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는 정치적 복잡성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상대를 구하기 위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두의 반대는 이 계획의 황당함을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혼돈 속에서 새로운 동맹이 탄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번 회상에서 굉장히 소름돋는 내용들이 공개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샹크스가 어떻게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세계 정부가 극비에 운송하던 고무고무 열매를 왜 탈취했는지 몰랐죠. 이야기는 14년 전 엘바프의 비극적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회상 장면은 샹크스와 스코퍼 가반이 엘바프에 함께 있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샹크스는 과거 인연이 있던 하랄드 왕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고 버기와 함께 해적단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에 가반은 샹크스가 운명의 아이이기 때문이라고 답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편 거인족의 왕자 로키는 하랄드 왕이 자신의 숙적인 지백을 죽인 세계 정부와 손을 잡은 이유를 따지기 위해 성으로 향하고, 이 대사를 통해 록스의 죽음이 세계 정부에 의한 것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성에 도착한 로키가 마주한 것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살해당한 하랄드 왕의 시신이었고, 이 장면은 로키가 왕씨의 누명을 썼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 수수께끼의 인물이 엘바프에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 장면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팬덤에서는 이 도난당한 열매가 바로 니카 열매이며 이것이 세계 정부의 손을 거쳐 샹크스에게 넘어간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챕터의 말미에는 10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짧은 회상이 추가되는데요. 여기서는 젊고 거친 모습의 하랄드 왕이 인간 왕국을 휩쓸며 날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장면은 하랄드 왕이 항상 세계 정부와 협력적인 인물이 아니었으며 과거에는 전형적인 폭력적인 거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사상과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그의 암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1152화는 이야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원피스 세계관의 전투력 측정 기준 자체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폐왕색 패기의 새로운 경지에 대한 언급은 최종장의 파워 밸런스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스코퍼 카바는 신의 기사단의 불사신에 가까운 재생 능력을 무력화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지로 마스터한 폐왕색 패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카이도가 와노쿠니에서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말했던 철학의 논리적 비결로 해석될 수 있고, 현재 루피가 가지고 있는 폐왕색 패기가 한 단계 더 각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버렸다는 것이죠. 일부 팬들은 이를 최종장의 격에 맞는 자연스러운 파워 인플레이션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루피가 또 패기를 단련해야 한다는 반복적인 플롯에 대한 피로감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이 설정이 폐왕색을 갖지 못한 수많은 강자들, 예를 들어 로우, 마르코, 키자루와 같은 캐릭터들을 최종 결전에서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너프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1152화는 이야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원피스 세계관의 전투력 측정 기준 자체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히 폐왕색 패기의 새로운 경지에 대한 언급은 최종장의 파워 밸런스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새로운 정보는 에그헤드 사건을 재해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게, 루피가 오로성을 상대로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의 패기로는 그들에게 유효한 타격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루피와 대등하게 싸운 키자루와 오로성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피스 1152화는 파워 밸런스뿐만 아니라 원피스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들을 파헤치는 기념비적인 정보들을 쏟아냈는데요. 신뢰도 높은 정보원에 따르면 14년 전 엘바프에서 샹크스의 팔에는 신의 기사단 소속인 소머즈에게서 보였던 것과 같은 심연세계 정보의 표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는 팬덤 전체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가져왔죠. 물론 저는 2달 전에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샹크스가 1화에서 루피를 구하기 위해 그네에게 팔을 내어준 것이 단순히 루피를 구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표식을 제거하고 세계 정부 및 천룡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공개된 샹크스의 표식 제거 내용에 대해서 팬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많은 이들은 이를 역시 오다라며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플롯의 허점을 천재적으로 해결한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설정 변경이 원피스 시리즈의 가장 상징적이고 근본적인 순간의 감동을 퇴색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샹크스의 팔을 잘라버린 것은 연재 초창기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감행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다음 내용은 원피스 1152화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